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렇다면 두 직선이 있을 때 어떤 위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평행과 수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두 직선이 평행일 때, 수직일 때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는 거고, 관련된 필수 유형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해 볼까요? 자, 보시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입니다. 즉,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꼴로는요, 다음과 같이 y는 ax 플러스 b 꼴, 이렇게 1참수 꼴로 나와 있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두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바로 평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자,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맞네요. 그러면 수학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요 함수를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함수 형태로 나타내 볼 거고요. 자, 또 하나, 요 m이라는 거요. y는 쌤이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또 다른 2차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평행일 때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야? 특징이 뭐죠? 그래, 바로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기울기는 같고요. 자, 여기에 어딘가 y축이 있겠죠? 그럼 y 절편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요 평행이 되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각각 요 x의 개수에 해당되는 기울기, 그 기울기는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요 상수원에 해당되는 y 절편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됐네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르다 라고 표현해 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두 직선이 만나는 상황인데요. 만나는 것 중에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M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근데 수직으로 만날 때입니다. 자, 우선은 수직 전에 그냥 만나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쌤이요, 한 가지 참고 상황을 보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말고 그냥 만납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까부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자, 두 직선이 어떻게 하면 되죠? 평행만 아니라면 언젠가 가서 만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 평행이 아니면 두 직선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 기울기로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 바로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젠가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쵸? 오케이. 이때 교점이 발생하고 이 교점의 좌표는 두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죠. 두 직선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게 바로 만나는 상황인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수직으로 만날 때, 여기 직각 90도일 때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간단히 한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얘 기울기 있겠죠? 자, 식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요. 자, 요게 m이라고 했는데 아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m이어서 헷갈릴까봐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는. 오케이. 자, 이때 상황 뭐냐? 바로 기울기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은 기호로는 어떻게 얘기하냐? L과 M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바로 기호가 되겠고요. 요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뭐야? 곱이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게 왜 되는 것일까? 라는 건 간단히 수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자, 두 직선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y는 mx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점 지나는 직선 하나 설정해 본 거고요. 또 하나 원점 지나는 직선. 자, 근데 여기가 직각이 되게끔 한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y는 m-x. 그래서 여기 기울기 m이고요. 여기 때는 m-라고 그냥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요. 자, 했을 때 여기 원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직각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쌤이요 선을 하나 더 그을 겁니다. 이거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 교점은 A,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것 같아. 맞나요? 오케이. 그럼 쌤은 뭘로 할 거냐? 우선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주고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즉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좌표 설정할게요. 자, A하고 B는요 제가 임의대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여기다 그을 수도 있죠. 편하게 어디다 그어도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니까 적당히 쌤요 요 A하고 B 요렇게 X좌표 동일하죠. X좌표 제일 간단한 거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m이 A의 좌표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요렇게 X좌표 동일하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 그래서 1,m 이렇게 되겠다. 원점은 0,0이겠죠. 그죠? 자, 우리는 배웠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잡혀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세요. 루트에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합이니까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라. 됐죠? 됐어요. 자, 여기도 OB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볼까요? 루트에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AB 길이라는 거는 세로선 길이입니다. 그건 뭐죠? y좌표의 차. 그래서 m에서 m-를 뺀 거와 같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뭘 써본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빗변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여기 m제곱이 되겠군요. 자, 앞뒤 곱한다면 두 개 하면 마이너스 2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의 제곱이 나오네요.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에 m제곱 있죠? m-의 제곱 있죠?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2 있죠? 자, 보세요. m제곱은 양변에서 소거되네요. m-제곱도 소거돼요. 오, 소거됐다. 그럼 마이너스 2mm-가 2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보세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럼 m-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아, 이게 뭔가 봤더니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곱이 바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아,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해서 결국 수직이다라는 거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결론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결론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1차 함수 꼬릴 때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나온 상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평행. 평행이려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빨리 얘기해봐야죠. 뭐라고? 기울기가 같고 y좌표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물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죠? 두 직선이 그냥 만나는 상황. 뭐가 다르다? 그렇죠.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을 볼 텐데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직선을 1참수꼴만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꼴로. 즉,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이 표현에서는 우리가 수직일 때, 평행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평행부터 보도록 하죠. 자, 평행인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요, 쌤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나오고요. 자, 이 직선은 a하고 다르다는 의미로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그 다음에 c 다시는 0 이렇게 하면 나오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울기는 같고 그렇지 y좌표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y는 이라고 한번 식을 바꿔보면 되겠죠. 자, 이 식을 y는 이라고 좌표된 y만 놔두고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될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기울기는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하고요. 자, 마이너스 b-분의 a-는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됐죠? 또 하나 성립하는 게 y좌표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 하고요. 이거고요. 바로 마이너스 b-분의 c-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이 조건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b분의 a 이거고요. b-분의 a- 이렇게 있어요. 물론 등식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지만 a는 a-하고 b는 b-하고 조금 약간 묶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자, 양변에 우리는 b를 곱하면 이쪽으로 b가 넘어가겠죠. 즉 양변에 b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a-로 나누는 과정을 해보세요. 그럼 b는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a-는 이쪽 분모로 오면서 이 둘의 위치가 어때요?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똑같은 식 쓰는 거예요.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동일한 식이죠. a-분의 a 하고요. b-분의 b하고 어떻다? 같다. 같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등식을 그냥 식을 변형해서 정리한 거야. 그러면서 봤더니 기울기가 같아요가 의미가 처음에 매번 이렇게 바꾸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자면 뭐냐? 자, a-하고 a는 x의 개수죠. x의 개수의 비율입니다. a-분의 a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율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요. a-분의 a 비율 b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그거와 y의 개수의 b-분의 b 이게 어떻다? 같다.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과 동일한 이야기구나. 그냥 식으로 그냥 표현해 봤더니 그럼 앞으로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기울기가 같아요 라는 걸 매번 이렇게 식으로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같아요. 이게 뭐라는 뜻이라고요? 그렇지.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y좌편이 달라요.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동시에 없앨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요 둘의 자리 바꿀 수 있죠. c-분의 c, b-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같지 않아요. 이게 y좌편이 달라요 라는 걸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y의 개수 b와 상수항의 b가 달라요 라는 게 y절편이 달라요 라는 뜻이네요. 오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는 우리는 매번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왔다. 매번 이렇게 변형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 가지 이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평행일 때는 x의 개수, y의 개수 가지고 기울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 이게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요. 역시 y의 개수 b하고 상수항의 b하고 같다. 이게 y절편이 같다는 뜻인데 y절편은 달라야 되는 거죠. 평행이면. 그럼 여기에다 연결할게요. y의 개수 b하고 상수항의 b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 달라요 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x의 개수 b, y의 개수 b는 같고요. 상수항의 b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평행이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이 식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됐어요. 자, 그럼 평행이 이렇다면 수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수직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직선 L이 있고요. 자, 여기 요거라고 할게요. 자, 그냥 쓸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의 직선 m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a-x 더하기 b-y는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쓸게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거 변형 안 해도 되죠?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오케이. 자, 수직이 뭐라고 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요 둘 곱이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b분의 a 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요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매번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할 거냐?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요 식, 그냥 방정식인 상태에서 요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식을 변형해 보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b 다시 분자끼리 곱하면 a 다시 요거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분모 이쪽으로 넘길게요. 양변에 요 분모 b 다시를 곱해주세요. a 다시는 마이너스의 b 다시.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합이 0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 기억하는 게 개념입니다. 아, 매번 기울기를 구해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뭘 의미하냐 보세요. 자, a-라는 거는 x의 개수의 곱입니다. b-는 y의 개수의 곱이에요. 그래서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바로 0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매번 이렇게 일참 성태로 바꾸지 않고도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문제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이 합이 0이야 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다? 아,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 라고 알아들어야지.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독해가 돼요. 독해. 수학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바로 독해가 돼야지. 이 뭐지? 라고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념인 겁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 식이 나왔을 때 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거꾸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갑자기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는 같고요. 그러면 뭐라고? 기울기는 같다. y의 개수비하고 상수항의 비는 달라요. 라고 하면 아, y좌편 다르구나. 기울기는 같고 y좌편 달라서 아, 평행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x의 개수,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에요. 그러면 뭐지? 할 게 아니라 바로 아, 두 직선 수직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굵직한 거 한번 해봤고요. 자, 아까 했던 거 잠깐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선의 방식 두 개 주고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봅시다. 자,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 달라요 라고 했다고 해요. 무슨 관계죠? 두 직선은요? 기울기가 달라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바로 만난다 라는 이야기를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갔죠? 아, 그래서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개념이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필수 유형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 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유형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렇게 했을 때 1참수꼴로 주어지는 경우.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어진 이 직선과는 평행이야 라고 되어 있고요. 2,3을 지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직선과 평행이다 라는 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자, 1번 기울기, 쌤이 기라고만 쓸게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이 직선과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2,3을 지납니다.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에 잡혀있어 우리는 직선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죠? 기울기 찍어 놓고 마이너스 2, 2,3 지난다. 그럼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한다 라고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에 자,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답하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2번 풀어볼까요? 자, 2번. 주어진 직선과는 수직이고요. 2,-4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봐 라고 돼 있어요. 자, 수직이다 라는 걸 통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직선. 자, 마이너스 y를 이항해 주시면 y는 3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면 3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빨리 떠올리세요. 누구요? 그래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구하실 때 이 기울기 3을요. 역수치하시고 거기에 부호 바꾸시면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나옵니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오케이. 기울기 나왔고 점이 2,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한번 식을 설정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기울기 쓰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x좌표 빼주고요. y좌표 더해주고요. 됐죠? 자, 이게 우리 직선의 방식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x에 이렇게 곱하면 3분의 2인가요? 3분의 2에서 3분의 12를 빼는 거네.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형,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직선의 방식을 설정하는 거. 자, 평행일 때, 수직일 때 해당되는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이에요. 직선의 평행과 수직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직선의 방식 1차 방정식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겁니다. 자, 주어진 직선이 요 직선과 수직이고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요 직선이 요 직선과는 평행일 때 라고 했어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지수 a하고 b들이 막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이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거.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해도 되고. 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직선의 방식일 때 바로 우리는 조건 확인할 수 있었죠? 뭐였어요? x의 개수,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x의 개수 2하고 2라고 곱하면 2겠죠. 자, y 개수가 a하고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b죠. 곱한 게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b의 곱이 2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조건 해석한 거야. 자, 두 번째 조건 평행이에요 라고 해 있어.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고 y좌편이 다르다. 그럼 기울기 같다는 거 이렇게 두 개. 자, x의 개수비 1분의 1 이거와 y의 개수비 자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a 요거는 같고요. 자, 상수항의 b 마이너스 1분의 1은 달라요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정리해 보죠. 자, 그럼 요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같죠? 분모의 최종 공분수 곱하면 우리는 이렇게 크로스한 거의 곱이 같다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B 이항하고 났더니 A, B의 합이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미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A, B의 값을 직접 구해봐도 되겠으나 딱 보니 합과 곱이에요. 근데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굳이 A, B 값을 각각 구할 필요는 없겠죠. 곱셈 공식, 변형식이 떠오르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뭐예요? 그래서 2ab를 빼는 거와 똑같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합이 3이니까 3의 제곱 9에서예요. 2 대입하면 4 빼는 거여서 5가 되는구나. 5가 바로 정답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꼴로 주었을 때 이걸 매번 1차 함수 형태로 y는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요 식 자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전 문제 풀 때 좀 속도가 붙어요. 속도도 붙고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매번 바꿔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해석도 돼야 되거든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개념으로 정확하게 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선본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또 대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죠.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A, B를 이은 선분 AB가 있어요. 그거를 수직 이등분한 직선의 방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그려보면요. 자, 0,4 자, 이렇게 A라는 좌표가 있고요. B 3,1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선분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죠. 그쵸? 이 선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자, A, B의 중점을 체크했어요. 쌤은요. 요 길이 같은 건요. 그리고 요렇게 수직이 되게끔 여기 지나면서 요렇게 그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요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 필요하고요.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지나는 점은 중점 지나잖아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0,4, 3,1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0하고 3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 4, 9, 1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지나는 점은 나왔다.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네. 그쵸? 그러려면 기울기는 뭐냐? 그래요. 요 AB라는 직선과 수직이죠.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 라는 거 이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AB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 합니다. 자, 기울기하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 3 빼기 0, 3분의 Y값의 증가량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1이겠죠. 그쵸?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방에서 설정해보면 Y는 1 생략할게요.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X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2분의 2, 1이네요.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네요.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한다? 중점의 좌표 구하고 그리고 기울기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삼각형의 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은 예전에는 오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성교육과정에서는 무게중심, 삼각형의 외심, 내심, 거기다가 수심, 방심 이렇게 해서 5가지 심, 그래서 오심이라고 배웠었는데, 자, 이제는 수심하고 방심이 교육과정에 빠졌죠. 그래서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중등과정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심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용어에서 빠졌어요. 개념에 빠졌지만 문제는 나옵니다. 문제는 수심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좌표 주고요. 세 꼭지점에서 각각 대변을 내린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수심이라고 해요. 대놓고 수심의 좌표 구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 뿐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오케이. 어쨌거나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수심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0,5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3,0 여기요. 3,0에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이 대변 쪽으로 수선을 긋는 거예요. 수선을. 그러면 수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A에서요, 요 BC 쪽으로 수선 그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을 수 있고요. 요 Y축에 해당되는 게 수선이구나. 또 하나요. 자, 쌤은요, 요 C에서 요 AB 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쯤 되겠다. 그쵸?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봤습니다. 이렇게요. 수선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벌써 수선의 교점이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선의 교점의 좌표인데 세 수선이라고 했죠. 근데 두 수선만 구했죠. 나머지 하나 꼭 그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두 수선의 교점이 나오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그으면 바로 수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 수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몇 개만? 두 수선만 구해서 교점을 구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쌤이 3개 그어놨죠. 일부러. 왜? 3개 중에서 뭐가 편한지 편한 거 2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몇 명 친구 봐봐요. 전 파란색과 빨간색 고를래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얘를 구하는 것보다 이 노란색이 훨씬 쉽죠. 이 색깔 구별되나 모르겠네요, 화면상에. 그래서 요거 왜 Y축이잖아요. 그 누구 이거 식을 구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Y축인데, 그쵸? 그래서 수선 중에 하나, 세 수선 중에 하나의 수선 나왔다. Y축이다. 그럼 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 빨간색 구할게요. 빨간색. 자, 요 수선 하나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나는 점은 나왔네. 3,0 지나는 거 나왔어요. 그럼 요 빨간색 선에 그렇지. 기울기만 하면 된다. 기울기. 근데 요 AB 직선하고 수직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네. 기울기. 뭐 어떻게 되냐? 자, 요 두 좌표 있죠? X값의 증가량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 자, Y값의 증가량 5에서 0 빼니까 5. 그래서 2분의 5네. 그러면 요 수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려면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기. 역수치하면 5분의 2. 거기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곱이 마이너스 2 됐습니다. 자, 수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요? 직선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2인 거 확인이 됐고요. 이 3,0 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교점 좌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y축하고요. 요 직선하고의 교점. 그러면 교점 어디요? 여기죠. 이건 그냥 이 직선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이 직선의 y좌표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x에 0 넣으면 0, 요 상수항 5분의 6. 이게 바로 수선의 좌표였구나. 수심의 좌표였구나.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 0,5분의 6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바로 사각의 수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즉 수선에 해당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유형이 더 있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5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직선 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세 직선 가지고 나온다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시험에서 집중하세요. 자, 다음에 주어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해봐라. 자, 이 직선은 미지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요. 이 니은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다만 이 A값을 모르기 때문에 디귿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값에 따라서 디귿 직선은 막 바뀔 수 있겠죠.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A값이 어떻게 되면 될까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모습을 빨리 상상하세요. 그럼 몇 가지 정도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세 직선이 평행인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세 직선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쵸?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직선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흔한 모습이고요.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모습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세 직선이 꼭 평행이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두 직선이 평행일 때도 돼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게 있고요. 한 직선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인 게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세 직선이든 두 직선이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빨리 상상해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상상하셨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 직선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라는 이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세 직선이 평행인 상황, 두 직선이 평행인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직선이 평행할 수 있겠냐? 요 A 값에 따라서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세직선이 평행이면 세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첫 번째 요 기역 직선 좀 볼게요. 기역은 y는 이라고 1참수 형태로 표현하면 y는 x 이게 기역이 되겠고요. 자, 요식 y는 이라고 정리해 볼까요? x하고 마이너스 4 이항하고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 이항하고 2로 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직선이고요. 자, 세 번째 직선 볼까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a와 2를 넘겨서 a로 나눌게요. 그러면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10 이렇게 된 게 세 번째 직선이네. 됐죠? 그럼 세직선이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긴 기울기 1이고 여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벌써 달라요. 둘이. 그래서 요 상황은 불가능하구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럼 두 직선이 평행일 수 있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뭐냐? 요 a분의 2라는 기울기가 요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같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행이려면 2라고 같든지. 그래서 a분의 2라는 기울기. 자, 이게 요거부터 할까요? 자, 2라고 같은 경우 또는 요 a분의 2라는 기울기가 누구와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이렇게 평행하든 이렇게 둘이 평행하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a가 2이거나요. 또는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4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인 상황. 그래서 2도 되고 마이너스 4여도 이런 상황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교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은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직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죠. 자, y 자리에 x를 대입하는 대입법 써볼게요. 그러면 x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나오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풀어볼까요? 좌변을 이항하면 2분의 3x가 2. 그러면 x는 3분의 4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x좌표가 3분의 4인데요. 조현씨 여기다 대입해보면 뭐 여기 되고 여기 되죠?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y도 3분의 4. 요 교점이 3분의 4, 3분의 4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자, 요 직선도 3분의 4, 3분의 4를 지나야 되겠죠. 그쵸?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 텐데, 자, 20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그죠?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y다 3분의 4 넣으면 3분의 4a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거 풀면 되네요. 자, 양면에 3 곱합시다. 3 곱하면 8 마이너스 4a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넘어가면 4a 그리고 이쪽 계산하면 8에서 30 빼니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자, 그러면 a 값 나옵니다.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요. 공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썼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계산 3분의 4, 3분의 4 하는 거죠. 계산 어디 날아간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3분의 4 하는 거 어디 있지? 여기 3분의 8 맞죠? 자, 검증 좀 할게요. 3분의 4 넣고 빼기 10 이게 0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쵸? 자, 3 곱할게요. 3 곱하면 어디서 틀린 거니? 어디서 3 맞는데 4에 넘어가고 30 빼니까 마이너스 22네. 죄송합니다. 계산 틀렸어. 8 빼기 30 22네. 마이너스 22. 계산 틀렸어. 죄송해요. 자, 마이너스 22 이렇게 됩니다. 그럼 4로 나눠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22 2분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정정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거 정답이요. 자, 2도 되고요.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모두 이야기하셔야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유형을 오늘 봤어요. 유형이 좀 많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자체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이 오늘 배운 것들은 아주 막 너무 어렵다. 오, 소름.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기본적인 유형들이야. 5개가. 근데 정확하게 이제 알아둬야만 시험 때 출제율 높으니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니까 잘 복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또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오쌤이었습니다.